자, 국어 비교 구문 가볼 건데 비교 구문은 일단 크게 5가지가 있지만 수업 때 주로 다룰 거는 4가지 정도야. 그중에 첫 번째가 원급 비교. SS를 활용하지. 그래서 왼쪽부터 필기를 좀 해보자. SS를 활용하는데 원급이니까 아니 그리고 비교니까 대상이 2개가 필요해. 근데 그 2개의 대상이 원급 같은 급이라고. 둘의 차이는 없다. 다만 왜 차이도 없는데 얘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뒤에서 도와줘. 뒤에서. 내가 일단 예문으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어쨌든 SS를 활용하는데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 자, 이럴 때 우리의 대응 방법은 앞에 S를 지우고 해석을 하며 어법도 처리하는 거야. 앞에 S를 지운 다음 뒤에 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앞에 S를 지우는 이유는 이 S 앞쪽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야. 앞에 S를 지운다는 건. 이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 이거. 뒤에 S의 뜻이 있지만. 그래서 앞에 S를 지우고 해석도 하고 어법도 처리한다. 라는 거. 됐지? 따라왔어? 좋아. 그 다음. 왜 그럼 SS를 쓰냐면 예문을 보면 메이딘쌤이 귀엽지? 라고만 말하면 왜 놀래? 그냥 예문이야. 메이딘쌤이 귀엽다라고만 하면 놀래잖아 지금. 뭐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될까 봐 비교를 해주는 거야. 누구? 호떡이만큼. 호떡이 본 적 없나? 사진을 안 보여줬나? 보여줬을걸? 아 몰라. 니네 생각 따윈 필요 없고 내 생각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그거만큼 귀여운 거니까 나는 엄청 귀여운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게끔. 됐어? 희원아 기억할게. 좀 크게 웃네. 자, 자, 내 말 이해됐나? 따라왔지? 그러니까 이래서 SS를 활용하는 거야. 이 의미의 이해를 돕고자. 되겠지, 얘들아? 그 중에 앞에 S를 지웠을 때 보이는 건 비동사. 비동사가 보이니까 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쓴다.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문제들 대비를 할 거야. 알았지, 얘들아? 됐지? 그럼 시험 포인트 적어보자.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대로 S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문제. 자, 2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 특히 올해 더더욱 중요해질 예정. 이게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 너네가 이제 수능의 중요성을 체감 잘 못하겠지만 이 수능이 항상 기준점이 된다. 특히 그 해에. 그래서 수능이 치러진 그 다음 해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수능에 어법 문제 보기 2번에 대동사가 나왔어. 근데 그 대동사를 체크하고 많이들 틀렸다. 그러면 이제 각 학교 영어 담당 선생님들께서 수능 시험을 안 풀어볼 리가 없다고. 안 풀어봤다면 솔직히 그거는 좀 자격이 좀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대부분 풀어봤을 거야. 그럼 이제 풀어보셨을 때, 이 어법 문제 보기에 키워드가 뭔지도 당연히 파악하셨을 거고 그게 당연히 내신에도 영향이 간다라고 보면 돼. 그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게 대동사 파트였어. 그것 때문에 이제 23학년도 수특 영어 독해 연습에도 대동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대동사는 오늘 제대로 한번 처리를 하고 가보자. 위에는 사실 어렵진 않고 밑에가 이제 중요하다. 이 대동사는 뒤에 또 나올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적어라. 1번, 2번 다 적고, 됐지? 됐나? 음. 적었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음. 자, 됐나?
지금 저기 주관지 써여 있는 거 보여? 왼쪽에? 고3이랑 고2 스카이반 줄 건데 니네 것도 만들 거야 이제. 니네용. 매일 10문제. 근데 이 난이도에 따라 매일 20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킬 예정.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 되게 좋아.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특히 외부 지문이나 학교에서 특히 도움이 될 예정. 1학년이야 뭐 외부 지문도 좀 쉬운 편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아무튼 곧 시킬 거다. 자, 가자. 형용사 부사 비교 문제 봐봐. 첫 번째 예문에서 앞에 있을 지우면 made라는 동사가 보이지. make는 알다시피 목적어 쓴 다음 보통 목적격 보어까지 쓰죠. 그래서 정답은 happy야.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근데 이 정도가 좀 애매모호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든 건데 라는 걸 이해 돕고자 뒤에 as she did. 그녀가 그랬던 것만큼. 됐지?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랬던 것만큼의 did는 뭘 대신 받고 있어? 내용상. 앞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만큼 그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야. 되겠나? 이런 did를 뭐라 표현해? 오케이, 대동사라 표현. 일단 자세히 보자. 밑에도 마찬가지. 앞에 있을 지우면은 seems라는 보어 쓰는 동사가 보이지.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 smart이고. 이렇게 뒤에 동사까지도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어만 써서 끝낼 수도 있어. 너무 똑같으니까. 되겠지 얘들아? 뭐 이거는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참고하면 되고. 자, 2번의 별표. 이 대동사인데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교 구문에서 주로 쓰이나 특히 원급 비교 그리고 비교급에서 자주 쓰여. 자,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비교 대상 A와 뒤에 있는 비교 대상이 그 대상만 차이가 있지. 하는 행위가 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하는 행동 자체를 또 굳이 똑같은 동사 목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 동사 파트를 대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일단 이제 made 이제 해내다. 이 프로젝트를 해냈어. 지금 그냥 make가 아니고 make it이라는 동사를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문장이라 perfectly 부사 쓴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낸 건데 내 선생님이 완벽하게 이 프로젝트를 해낸 것만큼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거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말이 중복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쓸 필요 없이 뭐 한다? 동사를 대신에 써버리면 끝난다. 정답은 did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무슨 동사 대신 받을 때 일반 동사 대신 받을 땐 do 활용한다. 되겠나?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지 얘들아. 쌤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대명사, it, them 등등과 달리 이 대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까지 받냐면 동사 플러스 뒤에 있는 목적어 또는 보어까지 싹 다 대신 받는 게 대동사야. 내 말 이해돼? 대명사는 뭐만 대신 받아? 그냥 앞에 있는 명사만 대신 받아. 끝. 대동사는 달라.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 뒤에 걸쳐있던 모든 걸 다 대신 받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더 간략하게 줄여버릴 수 있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지. 여기서 지금 어순이 독특한데 동사인 대동사부터 쓴 다음 그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주어가 나온 거야. 그 뒤에. 내 말 이해돼? 그 뒤에 나왔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다? 바로 도치가 발생한 거다. 아, 그러면 비교구문 다음에 대동사를 쓰게 되면 뭐까지 발생? 도치까지 발생이 되더라. 단, 괄호하고 단. 다시 위에 예문으로 가봐. 첫 번째 예문에서 as, she, did의 did가 뭔 동사? 대동사라 그랬지. 근데 얘는 뭐가 안 일어났어? 도치가 안 일어났지. 이유는 뭐야? 말 안 했나? 자, 위에 문장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건 단,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보면 돼. 조심하라고. 밑에 예문에서는 my teacher라는 그냥 일반 명사 썼기 때문에 이건 도치 발생인데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도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라고. 내 말 따라왔나?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제대로 정확히 알아들어. 그럼 다시 시험 포인트 보자. 그럼 대동사 파트의 시험 포인트는 어떤 동사 대신 받을래? 즉 비동사 대신이냐 일반 동사 대신이냐라는 걸 물었어.
되겠지 얘들아? 또 하나는 만약에 현재이고 이렇게 주어가 3일치 단수면 뭐 더 낸다? 수일치도 내겠지. 도치된 것까지 파악하라는 문제. 되겠어? 따라왔나? 되겠지? 좋아요. 니네가 아마 뭐 올해 언젠가는 이제 22학년 수능을 한번 풀어볼 건데 거기 어법 문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 애매하고. 어쨌든 그거는 이따 하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824번. 별표 쳐라. 배운 그대로 적용할 거야. 형광펜 들고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as 형광펜. 자, 형광펜 쳤지? 자, 이렇게 맞닥뜨렸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부터 해야 돼? 앞에 있을부터 지워야지. 그래야 보인다. 뭐가 보여? BPP가 보인다. 되겠지? 앞에 있을 지워야 BPP가 보인다. 그래서 앞에 주어 많은 너의 걱정들이 not instantly 부정어 부사가 껴들어갔지만 BPP 부분에 문제가 없어. 즉시 해결이 안 돼.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해서 뭐뭐만큼이지. 뭐만큼 해결 안 되냐면은 they 그것들이 그랬던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 그리고 대동사로 봤을 때 해석은 그것들이 그랬던 것만큼. 뭐 이러고 이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더 정확한 분석을 해줘야겠지. 잘 봐. SS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B와 앞에 있는 A는 비교 대상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 they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랑 보통 비교라고. 그럼 they가 누군지도 쉽게 알아챌 수 있지. 당연히 앞에 있는 wares야. 되겠나? 그리고 여기 ware의 형광펜을 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다. 왜냐면 왼절은 다 부사니까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보통 정석은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어나 pp가 와줘야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렸다라는 건 이 비동사가 뭐라는 소리? 대동사라는 소리야. 내 말 이해됐어? 알아들었나? 그런데 아까처럼 did가 아닌 were를 왜 쓴 거야? 그렇지. 당연히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지. 또 하나 시제 봐봐. 어때? 앞에는 현재야.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만큼? they. 그 걱정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되겠나? 시제는 병렬이 안 돼. 의미에 맞게끔 바로 써버리면 돼. 내 말 따라왔나? 그럼 문제는 뭘로 낼까? 여기에 당연히 did 쓰면 어떻게 돼? 틀리지. 그리고 지금 방금 대동사를 썼는데 도치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주어가 뭐라는 소리야? 대명사라는 소리라고. 대명사일 때 도치가 잘 안 돼. 알겠지 얘들아? 좋아. 좋은 질문. 이게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 그 무조건이라는 말 이게 좀 대부분 성립이 안 돼.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지문, 문장을 보고 판단력을 길러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as, or, 뭐 teacher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도치가 된 거구나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걱정스러워. 어떤 게 걱정스러워서 질문한 거냐면은 학교에서 그러면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 워 티처가 맞냐? 티처 워가 맞냐?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냈다 그러면 아마 원문이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었을 거라. 내 말 따라왔어? 자, 결론. 만약에 대명사 주어가 아닌 일반 명사 주어다. 무조건적으로 도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도치가 안 된 채로 나오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만 확률상 도치가 된 채로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뭔가 좀 더 강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되겠지? 따라왔나? 좋아요. 그 다음 825번 숙제로 외우시고요. 826번 갑니다. 자, 이것은 타워인데 사람들 그 탑이래 탑. 저 카스텔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탑이래. 서 있는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그 인간 탑쌓기 알지? 그거라고. 그거를 이제 그 약간 축제할 때 관행을 하는 나라가 있대. 아마 스페인인가 그럴 건데. 자, 아무튼 그게 이런 건데 자주 들어 올려지는데 앞에서 지우고 높이 들어 올려져. 이 높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니까 뭐만큼 높이인 거야? 바로 10 levels, 10층만큼이나 높이 들어 올려진다. 자, 됐지? 앞에서 지웠지? 그럼 raised만 있고 콤마가 있어. 배웠잖아. 무슨 금액? 뒤쪽 분사 구문인 거야.
뒤쪽 분사구문 높이 들어 올려진다고. 되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 있는 하이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당연히 부사 아니겠어? 내 말 이해돼? 하이에는 형용사 뜻 부사 뜻 다 있어. 되겠지 얘들아? 따라왔나? 됐어? 높이 들어 올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는 보통 뭐 명사의 수식에 건수가 있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 봐야 돼.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하이 쓸래 하이리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둘 차이가 뭔지 알아? 하이는 그냥 높이적으로 높게 또는 높은인데 하일리는 베르의 뜻이야. 매우. 좀 달라. 얘는 부사밖에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까지 내더라고. 참고를 알아두면 돼. 되겠지 얘들아? 어쨌든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이유 기억하시고. 됐죠? 그 다음 827번에 저희가 뒤에 가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배수 표현해서 해드릴 거예요. 되겠죠? 좋아요. 나머지 숙제를 해오시고. 자, 기출문제. 아마 이게 청란여고 문제인데 봐봐. 거기 4번에 AS의 밑줄 쳐서 문제를 냈었다. 근데 이게 봐봐. 뭐 배수 표현도 아니야. 아니 배수 표현은 비교급을 이끄는 비교구문도 아니야. 왜냐면 뒤에 s도 없으니까. 근데 바로 뒤에 비교급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 앞에 어도 있어. 그러면 종착지는 임팩트 명사 이쪽인데 이 비교급이랑 원급 s가 어울려? 전혀 어울리지 않지. 맞아? 그래서 얘는 비교급 강조 뒤에서 배울 뭐 머치나 이렇게 바꿔줄. 정답이 4번이었다. 그러니까 원급 비교를 이끄는 s가 비교급 앞에 나오는 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지? 뭐 그 정도 차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비교급 가보자. 얘들아, 비교급은 아까 원급 비교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봐봐. 얘네 기본적인 건 당연히 알잖아. 형용사 부사에다가 er를 붙여. 그리고 비교 대상 앞에다가 then을 붙이지. 적어봐. 뭐 er, then 모르는 애들 없을 건데 적어봐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원급 비교랑 똑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비교급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인데 자, 첫 번째는 역시 된 뒤에 대동사를 쓰게 돼요. 그리고 주어를 뒤에 쓰는 일종의 도치가 아까처럼 똑같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비교 대상끼리만 좀 다르고 나머지 동사부터 그 서술어 쪽은 다 똑같을 확률이 높거든. 대동사를 주로 많이 활용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명사 수일치를 또 많이 물어. 특히 대도우스를 많이 물어. 이건 특히 도표에서 많이 나와. 되겠지? 그러니까 국어 전체는 그 모의고사 25번 그 도표 문제 있지. 거기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게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정확도를 위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대동사 문제랑 대도우스 대명사 수일치 문제. 근데 이게 대명사 중에 대도우스는 좀 공통점이 있지. 무슨 공통점이 있어 이게? 대시랑 도우스는 공통점이 있잖아. 어? 아니, 그렇지. 대명사라는 공통점 또 뭐 있어? 뭐라고? 아니 아니. 뭐 있어? 아니 내가 알려줬는데 빨리빨리 말해. 좋게 말할 때. 아, 피곤하다.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뭐 버팅길 거야? 집에 가려고? 이지옥 쌤 수업 듣는 사람 신기. 이지옥 쌤 가끔씩 몰라 엄청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그 등에 분필이 묻은 경우가 있더라고 가끔씩. 근데 왜 묻히는지 알겠다. 약간 좀 질문을 하고 약간 희마리가 없어지는. 대답이 안 나오는. 나도 모르게 등에 기댔네. 근데 나는 안 묻지. 분필 안. 젠장 분필. 아이씨. 야 리액션 잘해. 알려준다. 수식 받을 수 있는 대명사잖아. 집에 가서 연습 좀 해, 새끼야. 안 티나게. 어?
둘 다 수식을 받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자, 비교급 타임 that those 대명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도 그대로 받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여기 충남여고 기출문제 보면 보기 5번에 those가 적혀 있지. 이게 딱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 바로 앞에 뭐 있어? then이 있지. 맞아? 그럼 시간 30초 줄 테니까 더 스터디부터 읽고 those가 맞는지 확인 시작. 자, 물어볼 거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어볼 거다. 알았지?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바꿔서 동시에 물어볼 거야. 오른손을 들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왼손을 들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눈치 보지 말라는 소리. 다시. 오른손이 맞다. 왼손이 틀리다. 하나, 둘, 셋 하면 들면 돼. 준비됐나? 하나, 둘, 셋. 네, 오른손이 맞답니다. 네, 자, 가만히 들고 계시오. 네,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없애줘, 손가락을? 자, 자, 네, 왼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반반이네. 오른손이 하나, 둘, 반반 아니네. 셋. 자, 내리세요. 정답은 대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볼게요. 가자. 연구가 indicate 대절을 보여주는데 대절의 주어 material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스토리텔러를 제시하는 자료야. 그 자료가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진대. 비교급. 그리고 개인적인 임팩트도 훨씬 더 많대. 무엇보다 전통적 방법 통해 얻어진 뭘까? 이 스토리텔러 제시하는 자료가 전통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보다 훨씬 더 인터레스트가 크다. 되겠지? 그래서 단수 머티리얼을 받고 정답은 돼. 되겠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니까 근데 지금 딱 맞추려고 봤더니 약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하단 말이야, 내 말은. 알겠지, 얘들아? 자, 비교급에서 두 가지 시험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얘들아? 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요 비교급 싹 읽고 시험 포인트 있는 것들 싹 다 찾아오면 돼. 되겠지, 얘들아? 최상급으로. 자, 최상급이 이제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이 표현 하나만. 원오브가 있지. 원오브가 뭐뭐 중에 하나잖아. 그럼 여기 이제 더 플러스 EST가 주로 등장을 많이 해. 최상급.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복수명사 안 빠지지. 그리고 또 안 빠지는 게 만약 이쪽이 주어 자리에 왔다면은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아니고 원이 주어니까는 단수동사. 되겠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왔나?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많이 나오고 됐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EST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이게 덜을 붙이잖아. 근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 선생님 덜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붙이는 경우도 있지. 소유격일 때 안 붙이지. 그리고 그냥 아예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건 필자 마음이야 사실. 근데 이런 착각하지 마. 이걸 붙이나 안 붙이나 이걸 가지고 시험에 안 내, 얘들아. 이건 뭐라고 이걸 낼 건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런 걸 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my best friend라고 할 때 더 my best friend라고 안 하잖아. 그런 식으로. 소유격 들어가면 뭐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살짝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이라고 할 때 그냥 most important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빼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지? 좋아요. 자, 그러면 846번 하나만 해보자. 봐봐. 심지어 뭐 할 때냐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조차도 궤도에 라운드 트립이 뭐야?
왕복이야. 왕복이 would take. 자, take 할 건데 최소 1년 take 할 거래. 1년은 뭘 가리켜? 시간을 가리키지. 그래서 take는 당연히 걸리다야. 1년이 걸릴 거야. 가장 가까이 했어도. 자, 오늘날의 로켓과 스페이스 트랙 우주 왕복선이 cannot hold enough fuel. 충분한 연료를 담을 수도 없대. 뭘 위해서? 그러한 extended journey를 위해서. extended가 무슨 뜻? extended가 무슨 뜻이야? 늘리다, 연장하다지. 연장된, 기간적으로 연장된 그런 여행을 위해서 충분한 연료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 서치 형광펜. 그리고 이게 closest 형광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더를 아예 안 썼지? 이렇게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 이거 가지고 더 close 쓸래? close 쓸래? 둘 다 써도 사실 뭐 틀린 게 아니거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이 서치는 왜 영어를 쳤을까? so가 아니라는 걸 대비하라는 거지. 어순 기억나? 자, 서치의 어순적 특징. 그냥 정상적이야. 서치, 혁명. 근데 so는 어때? so는 형용사 좋아해서 형용사부터. so, 형어명. 되겠지, 얘들아? 시험 나왔으니까 자꾸 언급한다. 틀리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건 뭐 이제 뭐 차라리 덜 억울하지. 배웠는데 까먹어 틀렸다. 뭐 이 정도는 오히려 덜 억울해. 근데 아예 이런 거를 모르고 틀려버리면 너무 안타깝다고.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한번 빨리빨리 듣고 공부해 두고. 알겠지, 얘들아? 됐지? 좋아요. 됐습니까? 자, 최상급 역시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배수 표현으로 가보자. 자, 먼저 배수 표현부터 적어보자. 두 배, 세 배, 네 배. 두 배는 twice. two times를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돼. 보통 twice라 표현하며 이 파트가 특이한 게 방금 배웠던 EST 그 최상급을 EST가 아닌 원급 쏘리 미안하다. 그건 뒤에 가서 배우고 이거 이제 배수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교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할 때 원급이랑 비교급 둘 다 이용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두 배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같을 수 있어? 두 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도 뭐를 이용할 수 있더라? 원급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서 배운 그 SS의 해석이 좀 달라져야 돼. 내 말 이해됐나? 조심해라. 해석할 때.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도표에 또 나올 거라. 됐나? 그래서 도표 문제 이런 경우 틀리지 말도록. 아마 니네가 GPG 예전에 풀었을 때 도표 문제 많이 접했을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시간제고 풀 때도 아마 접하고 있을 텐데 이 배수 표현 나왔을 때도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겠지. 그리고 동산, 대전 등등은 이 도표 문제를 대부분의 시험범위에 넣어서 그리고 실제 시험에 꼭 내더라고. 특히 동사는 매년 그랬어. 그래서 이 25번 도표 관련된 배수 표현은 확실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지, 얘들아? 됐나?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한비권의 그 올림포스라는 책, 그게 이제 아마 6과부터 중에 아마 도표가 있을 건데 1학기 기말 때 많이 내더라고. 그게 들어가면. 알겠지, 얘들아? 이거 좀 잘 점검하자. 그리고 3월 달에는 학교별로 뭔가 좀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저기 숙제 따로. 알겠지? 그래서 혼자서 미리 대비를 좀 먼저 시키려고 이렇게 할 거고 3월 24일부터 시험 대비는 시작이 된다. 우리 타임 기준 토요일부터요. 어제 말했지? 그래서 3월 24일부터 시험 대비는 시작될 거야. 알겠나? 한 일주 더 먼저 평소보다. 다 부족한 얘네들 때문이지. 머리가 부족해서는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 한 번도 안 쳐본 시험이니까 긴장될 거고 뭐 좀 궁금한 게 많을 거고 배울 게 많을 거야. 첫 번째 시험부터 잘 쳐보자.
준비됐나? 됐어? 네. 뭔데? 아, 빨간 날? 한다. 수업 또 하지. 우리가 화요일이 수업한다. 정상 수업. 알았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뭐 바빠 그때? 야, 한빛고 그때 바쁘다며. 너 못 오 지금. 너도 못 와? 옆에 분도 못 오겠고. 또 한빛고 있나 여기? 없나? 오케이. 그 셋은 내가 알고 있을게. 나머지는 다 올 수 있지? 응. 뭐 한가 하잖아. 그때 3월 1일 뭐 할 건데? 학교 준비? 필통 챙기고 막 그러게? 준비물 챙기고 막 설레고 그럴 거요? 어떻게 할래? 뭐 그럴 나이가? 그럴 거면 그렇게 하든가. 스케치북 챙기고 그렇게 해. 자, 가자. 원급 비교. 이게 SS 요 놈이 그냥 나왔을 때는 앞에 S 지우고 뒤에 뭐 만큼이지만 배수가 들어갔을 때 SS는 뜻이 앞에 S는 더 뒤에 S는 뭐뭐 보다로 뜻이 바뀝니다. 왜냐면 배수라는 것 자체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비교를 해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달성했는데 2배 더 많은 것들을 무엇보다 그들이 했던 것보다 되겠지 얘들아. 그럼 이때 did도 당연히 무슨 동사? 대동사가 되겠지. 앞에 뭘 대신 받아? 일반 동사 accomplish를 대신 받은 것. 되겠나? 따라왔지? 오케이. 자, 그다음 비교급 이용하면 더 쉬워지죠. 왜냐면 원래 비교급 때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따라왔니? 되겠지. 김연경 선수가 100배 더 인기 많다. 무엇보다 대를 써야지. 일본 애들보다. 되겠나? 됐어? 그럼 시험 포인트는 여기 있는 SS 표현을 아래에 있는 비교급 표현으로 또는 이 비교급을 위에 있는 SS 원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쓰기. 바꿔쓸 줄 아느냐? 요걸 물어볼 수 있다. 표시했나? 됐지? 좋아. 이건 예문 좀 보자. 봐볼래? 861번 보면 잘 들어. 하지만 돌이 begin to cold 이제 뭐가 구부러지기 시작할 거야. 속도를 잃게 될 때. 비록 그게 그 돌이 나왔지. 3, 4배 더 무거울지라도 무엇보다 볼링공보다 3, 4배는 더 무거운데 구부러지기 시작할 거라고. 내 말 따라왔나? 되겠지 얘들아. 해석도 되지? 그럼 여기 있는 as heavy as는 뭘로 바뀌어? 적어봐.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바꿔 쓰라는 그 문제. 아주 쉽다. 자, 됐나? 바꿔 썼어? 됐지? 그래서 비록 3, 4배 더 무겁지만 요 때는 as heavy as를 heavier tha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지? y를 i로 고쳐줘야 돼. 자, 되겠나? 좋아요. 그 다음에 862번 보시면 livestock이 뭐야? 가축. 말 되었죠. 생산한다라고. 목적어. 뭘 생산해? 130배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한다고. 무엇보다? 인간들보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알았지? 됐어? 그래서 이 배수 표현 여기서 멋을 쓴 것 뒤에 분뇨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역시 바꿔주면 밑줄 친 부분 바꿔주면 어떻게 돼? 바꿔봐. 그래서 가축이 사실 환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소재 주제가 많이 쓰여. 특히 소는 진짜 안 좋대. 자, 적었나? 자, 그래서 이거는 as much manual을 more manual로 고치면 되겠지? as는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도 아니야 이건. 되겠나? 좋아. 863번 잘 들어.
That doesn't seem like much.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메탄이 나왔지? 이어서 메탄이 20배 이상 더 세다라고. 뭐보다 이산화탄소보다. 뭐에 있어서? 가두는 데 있어서 트래핑. 뭘 가도 트래핑의 목적어 태양열을. 어디에 가도 대기 중.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메탄이 훨씬 더 세다 이거야. 메탄은 누가 내뿜어? 그 가축이 내뿜지. 특히 소가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라는 내용의 글이야. 되겠나? 따라왔지? 호수선요고 뭐 제1고 등등 있으니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왔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바꿔 쓸 줄 알겠지?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864번 숙제로 해오시고 865번도 숙제로 866번은 없애. 아까 방금 했던 거다. 됐지? 자 넘겨서 867번. 자 복습도 하나 할 겸 컴펠드 형광펜 867 컴펠드 형광펜. 자 형광펜 했어? 자 뭐로 시작한 거야 결국? ED로 시작한 거지. 자 그럼 저번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매뉴얼대로 해볼까? ED로 시작을 했을 때 뭐 찾아? 뒤에 뭐? 뒤에 명사 꾸며줄 명사가 없고 뒤에 또 뭐 찾아? 그렇지 콤마 주어 동사지. 맞지? 주어 동사.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있으면 앞에 있는 compelled 그 앞에 뭐 생략이야? 이게 무슨 구문이니까 그 앞에 뭐 생략이야? 아니 이거 주어야. 그래 맞아. being이 생략이지. 접속사 주어 생략은 분사구 만들어서 생략된 거고 정확하게 being 생략된 거잖아. 맞지? 그리고 내가 해석은 과거 분사 구문일 때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오케이 훌륭. 주절에 있는 주어 꾸며주듯이. 돈이 오늘 숙제 해왔지? 그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대답이 잘 나오는 거야. 새끼들 숙제 잘해와. 알겠어? 자 그럼 봐보자. 강요받은 어린 울프강은 뭐 하도록 강요받아? 하루에 3시간 연습하도록. 왜 여기서까지 무난하잖아. 하루에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몇 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언제까지? 6살까지. 이렇게 강요받은 어린 그 학생은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놀라운 숫자의 3,500시간을 연습해온 거야. 근데 잘 봐. 3,500시간이라고 하는 게 와닿질 않아. 내용상. 그러니까 필자는 짝대기를 넣어주고 구체적 수치 표현을 배수 표현을 해주는 거지. 즉 그 3,500시간은 3배 더 많은 거야. 무엇보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연습한 거구나. 그 나이 때. 되겠지 얘들아? 또래 그룹이 나오니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자기 진짜 스스로 생각해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봐봐. 야 2월 끝났지 이제. 곧 3월이야. 잘 들어.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언제 또 있냐면 여름방학도 있어. 또 겨울방학도 올 거야. 근데 이 2월까지 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겨울방학 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는가. 생각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해야 돼. 늘려야 된다고. 이런 한 번의 생각이 다음의 방학을 바꾼다. 혹시 하루에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나? 늘어지도록 잠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 시간이 많다라는 이유로 시간을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 기준점은 그래. 많이 한 애들 기준이어야 돼. 알았지?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니네 나이 때 한 12시간까지 봤어. 이게 순수 공부 시간만. 걔네들은 자세나 숙제를 해오는 그런 것들, 질문하는 퀄리티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이게 사실 그 시작점이 많이 공부하는 데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공서원같이 막 딴짓거리를 하면 공부를 과연 많이 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 물론 윈터스쿨을 했지만 그때 진짜 순수 공부만 했을까? 핸드폰으로 딴짓거리를 하지 않았나? 감독쌤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반성들을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야 다음번 방학을 실패하지 않아.
이건 뭐 가서 1학기 때 성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됐지? 자, 비교구문의 마지막. 이번엔 최상급 표현인데 내가 이걸 필기시키고 해석 알려주고 고3 수능특강 지문 하나 펴서 보여줄 거야. 일단 필기해봐. 이번 파트는 특이한 게 최상급 EST로 표현이 아니라 최상급이 아닌 원급이랑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대. 근데 사실 이게 빈도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고3 때 특히 올해 제가 주로 쓰는 그 수특이라는 교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BC 표시 빨리 하세요. 했나? 요즘 내가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거든.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이 분담이 됐어. 어제 나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거지했다. 내 거 도시락까지 씻느라. 근데 오늘 아침은 또 와이프가 내 거 도시락까지 싸느라 거의 1시간을 준비했었어. 근데 이걸 뭐 서로가 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알겠더라. 뭘 싫어하는지. 난 솔직히 밥 싸는 게 싫어. 나야 뭐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이프는 설거지를 싫어해. 그래서 아무 말 없이도 분담이 되더라. 어제 참 설거지를 끝마치고 약간 좀 힘이 없더라고. 그리고 설거지 알지? 물기 빼려고 입에 놔두는 거 알지? 그게 완전 꽉 차. 와, 이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다리가 좀 후들거리대. 내가 약간 좀 뭐 이게 힘이 세고 그런 게 아니라서 체력이 좋은 게 아니야. 설거지 다 하니까 와,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호떡이 배변 패드도 갈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할 일이 쌓여 있더라고 집안일. 대신에 저녁에 해두니까 아침에는 편하지. 밥 사는 것도 일이 좀 많더라. 어쨌든 일이 많더라.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 밥도 맛있더라. 최근에 햇밥만 먹다가 와이프가 쌀이랑 찹쌀 넣어서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밥만 먹어도 맛있어. 꼭 말해줘라. 알겠지? 너무 맛있어. 자, 가자. 특징이 뭐야? 부정어, 단수명사. 똑같아. 세 번째, nothing도 결국 부정어, 단수명사 띵 합쳐진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원급이나 비교급 나오면 곧 최상급이야. 옆에 해석 적어봐.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완벽하게 뭐 기억해서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글에서 이 표현을 썼을 때 강조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그 강조점은 바로 앞쪽이 아니라 뒤쪽, 즉 then이나 as 다음에 마지막 C 쪽이야. 강조점은 마지막. 그래서 모든 A 중에서 가장 B한 건 바로 C다. 이런 의미고 아마 다음 복습 시험은 국어 전체인데 이 관련된 문제가 하나 혹은 두 문제는 꼭 나갈 겁니다. 알겠죠? 연습해 오세요. 됐죠? 자, 모든 A 중에서 가장 B한 건 바로 C다 라는 뜻이고 밑에 예문 하나만 적어. 위에 거 하나만. There's no revenge so complete as forgiveness 라는 문장이 있는데 예셋을 쓸 때 앞에 예셋을 우리가 so라고 바꿔 쓸 수도 있어. so라고. 알았지? 그래서 위에 그대로 해석하면 no revenge가 no 플러스 단수명사 as의 금은 이니까 모든 A, 모든 복수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바로 용서다.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알겠지? 되겠나? 멋있잖아. 멋있지 않나? 자, 됐어? 따라왔지? 되겠나?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실제 고3 수특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줄게. 잘 봐. 딴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 있다. 2강이 5번이었어. 여기 있다.
너네 지금 어휘 해석서는 그거 있지. 그게 결국 수특에서 나온 것들 해석 쓰고 있는 거야. 결국 너네 지금 좀 난이도 있는 문장을 해석 쓰는 거니까 막히는 게 있어도 막 좌절하지 말라고. 막힐만 해. 그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자, 이거 봐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장을 맞닥뜨리면 다음에 니네 해석 쓸 때 이렇게 해오는 거야. nothing이지? 비교급이지? then C가 있겠지. 강조점 어디? 이거야. 이걸 강조하면 돼. 모든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 목적적으로 바로 고요함, 침묵의 실천이다.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주제의 설정을 이렇게 해놨지, 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독창성. 이게 고요함이 중요하다. 되겠지?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그 MBTI 중에 ENFP 있지? 걔네 특징이 뭐야? ENFP 손 들어봐. 괜찮아? 아무도 없어? ENFP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아 비슷한 거 있잖아. 아무도 없나? ESTJ 손 들어봐. 그거 다 없어? 그거 뭔데? 네가 ESTJ야? 아, J 아니야? 아무튼 아직 뭐가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ENFP를 말한 게 걔네들의 특징이 뭐야?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좀 외부성 활동을 많이 해줘야 돼. 그걸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반대로 좀 약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나는 진짜 집돌이 스타일 뭐 이런 거. 됐지? 근데 ENFP는 막 밖에 나가야 돼. 근데 걔네들한테 침묵의 실천을 주면 독창성이 발견된다. 뭐 이런 그림이지. 그러니까 그 practice of silence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고3한테도 이거 강조했었다. 이거 고1에도 배운다.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까먹었으면 니네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 놔라. 그게 니네 내신에 도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다. 알겠지, 얘들아?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뭐야? 고3 때도 나온다. 고3 때도. 되겠지? 근데 고1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배워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으니까. 알겠죠? 되겠지? 좋아요. 다시. 어디? 자, 다시 와서 그 마지막에 그 비교 구문의 마지막을 배울 게 없다. 문장이 몇 개 안 돼. 두 문장밖에 안 되고 다시 오늘 831번으로 좀 와봐. 831번. 비교급 문장 하나도 안 했잖아. 쌤이 시간 나오면 하려고 남겨둔 거야. 831번으로 와봐. 자, 갑시다. 찍독직해. 기술 발전이 가져왔어. 공유를 경제로. 땡스 무슨 뜻? 뭐뭐 덕분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덕분에 there is much 형광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more가 나오지. 형광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 비교급 일단 한번 떴지. 뭐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냐면은 사람들과 물건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떴어. 됐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볼 사항은 원래 보통 비교급 ER이나 more를 쓰면 뒤에 뭘 써? than을 쓰지. 그래서 뒤에 봤더니 than이 있긴 하다. 근데 이 than은 바로 앞에 있는 cheaper and easier에 대한 비교 대상이거든. 그럼 결론은 앞에 있는 그 more 데이터의 비교 대상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내 말 이해됐지? 그걸 갖고 막 시험에 막 어떻게 낼 수는 없어. 됐지? 그리고 또 하나 which makes 형광펜 치고 자 make s 왜 붙었는지 고민. make s 왜 붙었는지 고민. 왜 붙었어? 뭐라고? which의 선행사가 뭐라? 앞문장 전체야. 됐어? 원래 데이터도 복수야 사실. 데이터미 단수고. 알겠지? 자 그러면 해석하면 근데 그것이 만들어 공유를 값이 싸고 더 쉽게 만들어.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되겠나? 따라왔지? 됐어?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자체가 값이 싸고 쉽게 만들어 준 거야. 되겠지? 따라왔나? 자, 뭘 배웠다? 꼭 비교급 다음에 than을 안 써도 된다. 그거 가지고 뭐 문제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위치의 선행사 앞문장 전체일 때 단수 동사더라.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835번.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인티그레이팅 형광펜.
이거는 동사에 ing를 붙인 일종의 준동사이자 전치사 다음에 왔으니까 동명사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이거의 완전한 일반적 명사 형태도 있지. 바로 integr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옛날에 이런 비교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integration이냐? integration이냐? 아, 왜 이렇게 안 써? 다시 미안하다. 봐봐. 이거 지워지지도 않네. integration이냐? integrating이냐? 그럼 당연히 정답은 integrating일 건데 이유는 바로 뭐라고? 목적어 있으니까. 일반 명사는 또 목적어 쓰진 않잖아. 준동사라서 목적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 형태, 전사 다음에 둘 다 올 수 있지만 뒤에 명사 또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준동사 고르는 거라. 내 말 따라왔나? 그런 문제들. 그래서 모바일 폰이랑 카메라를 통합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이 has further의 괄호. 더욱 더 이런 뜻이야. 더욱 더 has transformed 바꿨어. 방식을 바꿨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지. 자, 뭐에 대해서냐면은 사진에 대해서. 여기서 비교급 쓰인 데가 어디야 지금? further야 further. 일종이. 됐지 얘들아. 다른 데 없잖아 지금. 근데 얘는 그냥 비교급이라기보다는 그냥 더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부사 표현이라 보면 돼. 역시 따로 비교 대상 then을 쓰지도 않았죠.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됐지? 됐어? 좋아. 넘겨봐. 자, 그 다음 836번. 보자마자 구문 하나 보여? 뭐 보이는 거 없어?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자리 보면 made 다음이니 가 목적어지?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1학기 초반에 많이 나올 거야, 얘들아. 이게 좀 역설적으로 로그 할 때 제일 초반부에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이제 딱 까먹을 시기긴 한데 다시 한번 떠올리라고. 스마트폰은 또한 만들었습니다. has made. 목적어 가짜니까 해석하지 말고 더 쉽게 만들었어. 진짜 목적어. 공유하는 걸, 사진 공유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지.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됐어? 따라왔니? 됐니? 오케이. 좋아요. 그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것들 다 이제 비교급 찾아오는데 해석도 뭐 굳이 쓰진 않겠지만 쫙쫙 해석까지 마음속으로 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뭐 배웠냐면은 국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 쌤 봐봐. 뭐 필통 챙겨도 돼. 듣기만 해. 비교급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 안에서 다 처리가 된다.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25번 도표 문제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그 도표 문제가 시험범위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충남여고처럼 충남여고가 도표를 문제 안 넣어요. 근데 다른 일반 지문에서도 그렇게 비교급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그때 이제 그 시험 포인트들 한 번씩 오늘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다음 시간 즉 화요일에 시험을 내겠습니다. 잠깐만. 화요일이 아니라 아마 토요일에 시험을 내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화요일에 뭐 칠 거니까 8과 전체를 칠 거고 토요일엔 9과 전체. 되겠지 얘들아? 그럼 화요일과 토요일 두 타임에 걸쳐서 봐봐. 화요일과 토요일 두 타임에 걸쳐서 뭐 한다? 10과를 끝내고 일요일부터 새 책 진도 나간다. 새 책은 뭐라? 루터 실전 유형성. 시행북스에 지금 판매 중이니까 결제해 두면 개강날 제공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책 미리 들어. 그 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학년 그리고 3학년 독해 문제 중 유형별로 쌤이 미니 모의고사식으로 구성한 책이다. 그래서 필요한 고난도라고 생각되는 유형만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뒤쪽에 숙제용 어법 어휘 문제가 쫙 깔려 있다. 그래서 그 책은 신기하게 숙제가 더 많이 숙제 문제가 더 많은 책이 그거야. 수업용 지문은 따로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됐나?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받으면 숙제까지 다 완벽하게 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숙제가 당연히 늘어난다. 됐지? 근데 니네 어디가 3월에? 학교 가잖아. 맞지? 모르겠어. 학교를 가더라도 나는 내 생각은 야자를 한다면 야자 때문에 시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 그래서 숙제를 내줬을 때
뭐 딱히 학교 때문에 못하는 애들은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열심히 좀 하자고. 더 정신 차려서. 알았지, 얘들아? 좋아요. 고생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봅시다. 화요일에 제가 숙제 과제 공지 남겨드릴게요. 너 파워 다 했어? 아, 2023 수특 영어. 아, 수특 듣기.